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엑셀로 풀어보는 빅데이터 두 번째 시간, 데이터 작성 및 편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엑셀은 셀에 데이터를 입력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편집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 입력하고 채우는 과정에 있어서 채우기 핸들이라고 하는 자동 채우기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실제 실습하면 이제 예제 파일을 열어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동 채우기 기능, 해당 셀의 오른쪽 하단에 십자 모양의 아이콘이 나타나게 될 텐데요. 그 십자 모양의 아이콘을 이용해서 쭉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이런 채우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왼쪽 버튼 혹은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서 자동 채우기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문자열이나 숫자의 경우는 데이터를 복사하는 그런 형태로 채우기가 되어지고요. 순서의 개념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의 경우는 순서가 포함된 형태로 증가되는 그런 데이터로 채워지게 됩니다. 지금 왼쪽 화면은 이제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를 했을 때 나타나지는 팝업 메뉴이고요. 오른쪽 화면은 이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자동 세우기를 했을 때 나타나지는 팝업 메뉴입니다. 유사한 메뉴들이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이제 다른 데이터들도 자동 채우기인 차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채워본 상태입니다. 자, 우리도 실습 파일을 열어서 자동 채우기 기능으로 채우기를 해본 뒤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을 준비해서 작업을 준비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순번으로 들어가져 있는 숫자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드래그를 할 때는 두꺼운 십자 모양의 아이콘이 아니고 해당 셀의 오른쪽 하단에 점이 있는 부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나타나지는 얇은색 검은 십자가 모양의 아이콘일 때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됩니다. 먼저 왼쪽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복사가 되면서 채워지고요. 채워진 상태에서 다른 곳을 클릭하지 않은 상황이면 우측 하단에 자동 채우기 옵션이라는 아이콘이 나타나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동 채우기 옵션을 클릭을 해보면 앞서 자료에서 봤던 것처럼 이 데이터들을 셀 복사를 할지 연속 데이터를 채울지 등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왼쪽 버튼을 눌러서 드래그한 상태이고요. 연속 데이터 채우기로 바꾸어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데이터를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서 자동 채우기 기능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서 자동 채우기 기능을 한 뒤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놓으면 이런 메뉴들이 뜹니다. 메뉴 구성은 유사하죠. 복사할 경우나 연속 데이터를 채울 때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사용할 때는 조금 더 보다 많은 기능이 있는데요. 제일 하단에 연속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죠. 이 메뉴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 데이터가 선형, 즉 일씩 증가하는 그런 단계값 형태인지 또 급수, 제곱의 형태인지 등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단계값을 1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 당연히 일씩 증가되는 그런 형태가 될 테고요. 자, 이번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자동 채우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놓았을 때 나타나지는 연속 데이터 메뉴에 다시 가서 단계값이 2가 되도록 수정을 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579 형태로 1에서 2씩 증가하는 이런 형태로 홀수 데이터만을 채울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다른 형태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동 채우기 연속 데이터에 가서 단계값은 2인데 종료값은 10으로 하겠다라고 해주면 10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는 채워지지가 않겠죠.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자, 이것은 앞서 데이터가 있었던 내용이고요. 자, 2를 넣고 다시 오른쪽 버튼으로 자동 채우기를 해주게 되면 연속 데이터에서 단계값은 2이고 종료값은 10이다 라고 해주게 되면 10 이내의 데이터들로만 채워지는
자동 채우기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자동 채우기를 해주고요. 연속 데이터에 가서 이번에는 급수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단계값을 2로 설정을 하는데 선형이 아니라 급수이기 때문에 2씩 곱해지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보면 2씩 곱해진 상태로 데이터들이 채워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채우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런 단계값이 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미 어떤 데이터가 여러 개 입력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두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블럭 설정을 하고 블럭 설정할 때는 하얀색 두꺼운 십자가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때 그냥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자동 채우기를 해주게 되면 둘 사이의 증가값 3을 기억을 해서 그 단계로 자동으로 3씩 증가를 해주는 형태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용해서 사용해주는 방법,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사용해주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개의 범위를 한꺼번에 설정해서 자동 채우기를 해주는, 선형 데이터 채워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현재 이 자료의 의미로 보면 순번을 하나씩 증가시키는 연속 데이터가 타당해 보이죠. 자, 연속 데이터로 채워진 상태이고요. 다음에 팀의 경우 그냥 이렇게 팀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다고 하면 자동 채우기를 왼쪽 버튼으로 하게 되든 오른쪽 버튼으로 하게 되든 연속 데이터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셀이 복사되는 그런 형태들이 되겠죠. 그런데 팀이 1팀과 같이 서수의 개념이죠. 또는 뭐 1회, 1번, 1반과 같은 이런 형태의 데이터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 채우기가 왼쪽 버튼을 이용해서 처리하더라도 자동으로 증가하는 그런 데이터 형태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채웠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연속 데이터를 채울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 이러한 데이터는 날짜 데이터에 대해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2022년 우리 수업이 시작되는 02월 07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 채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가 자동으로 하나씩 증가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지네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채우기를 했을 때 나타나지는 옵션을 가지고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왼쪽 버튼을 이용해서 나타났을 때 나타나지는 그런 자동 채우기 옵션들이고요.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자동 채우기를 했을 때 나타나지는 옵션들입니다. 거의 뭐 유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채우고 싶은 것은 우리는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업로드가 되어지죠. 그래서 수업이 있는 주만 그 날짜만 표현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면 평일 단위의 채우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11일 다음에 주말은 빼고 14일부터 다시 채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학원 메뉴에서 봤던 것처럼 월 단위 혹은 년 단위 등과 같은 다른 데이터들도 역시 채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날짜 데이터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2일씩 증가되는 형태로 자동 채우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중간에 데이터는 좀 원래 있던 데이터가 잘못된 데이터에서 잘못 인식이 된 상태입니다. 자, 우리는 목표하는 바는 평일만 채워서 자동 채우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고요. 자, 문자 데이터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증가가 아닌 복사가 되는 개념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요일의 경우에 제가 월요일을 입력을 해서 자동 채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화수목금과 같은 어떤 데이터들이 증가가 되고 있네요. 자, 지금 이런 데이터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일요일부터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부터 쭉 채웠을 때는 일월화수목금토일 월화와 같이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인 문자는 그냥 복사가 된다라고 했는데 채워지고 있네요. 이렇게 채워지는 이유는 우리가 요일의 개념을 인식하고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실제로는
미리 지정되어 있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데이터들이 지금 자동으로 채워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사용자가 지정해 놓은 어떤 목록이고요. 물론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어도 기본적으로 지정된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메뉴의 옵션, 고급에서 사용자 지정 목록을 알아볼 수 있고 여기다 추가하거나 편집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해서 우리도 월화수목금이 사실 지금 제 컴퓨터에는 들어가져 있는 상태이고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전이 조금씩 다르면 메뉴 모양이나 그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기본 메뉴들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버전이 다르더라도 비슷하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옵션의 고급 탭에 제일 하단 쪽으로 내려와 보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에 보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이미 들어가져 있는데요. 자, 일월화수목금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등과 같은 데이터들은 이미 기본적으로 들어가져 있던 데이터이고요. 제가 아까 월요일을 넣었을 때 자동 채우기가 되고 있는 것은 이 목록을 제가 이미 추가를 해놨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삭제를 하고 다시 원래 데이터로 가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을 채워서 쭉 넣었을 때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시 일요일이 되는 상태였고요. 월요일부터 다시 채우기를 했더니 역시나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와 같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채우고 싶은 것은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이어서 월화수목금 또 월화수목금 이렇게 채워주고 싶은데요. 그러면 물론 이렇게 복사해서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컨트롤 V로 붙여넣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데이터가 양이 많으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엑셀은 간단한 데이터를 실습을 합니다만 최종적인 목적은 데이터의 양이 많은 것들도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런 데이터들을 목록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미리 만들어진 목록 중에 나는 이 정도의 목록만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목록 부분을 블록을 설정을 하고 앞서 메뉴에 파일에 옵션에 고급 탭에 있는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지금 선택되었던 범위가 나타나지고 있고요. 아직 우리가 셀 주소에 관련된 것들이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정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해 주면 앞서처럼 월화수목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목록이 추가된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원래 있던 일월화수목금토가 있고 지금 추가한 월화수목금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처음 시작하는 것을 1로 해서 채우기를 해주면 원래 있던 이 목록이 들어갔을 거고요.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지금 추가한 이 내용들이 추가가 되어질 수가 있겠죠. 일요일, 월요일, 또 1월, 1월 등과 같은 이런 내용들도 기존에 미리 들어가져 있는 데이터들이어서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가 될 수 있고요. 다시 아까처럼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들을 먼저 입력해서 자동 채우기를 하면 일월화수목금토까지 자동 채우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은 월요일이죠. 그래서 월요일로 바꾸어서 우리가 지금 반영한 월화수목금까지만 있는 목록이 잘 반영되는지 자동 채우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월화수목금, 그 다음에 다시 또 월화수목금으로 자동 채우기가 되어지고 있네요. 자, 이런 내용을 응용해서 조금 다른 내용으로 자동 채우기를 다시 또 실습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순서대로 처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섬, 놀이터, 지역축제, 온천, 놀이동산, 산과 같은 데이터. 그래서 이번에는 데이터를 사용자 지정 목록을 추가하는 방법 중에 기존에 미리 입력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미리 입력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추가하기 위해서 다시 파일 메뉴에 옵션에 있는 사용자 고급 메뉴에 사용자 지정 목록에서 직접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록 항목, 새 목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목록 항목을
추가해서 넣어주면 되겠고요. 순서는 섬, 놀이터 등의 순서입니다. 입력을 하면 엔터를 눌러서 다음 줄로 넘기면 되겠습니다. 놀이터, 지역제, 온천, 놀이동산, 그리고 산 등과 같은 데이터들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다 입력이 되었으면 추가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고요. 이제는 이 목록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 입력을 하고 자동 채우기를 해주면 내가 지정한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자동 채우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주고 여행지 목록에 가서 섬을 입력하고 자동 채우기를 해주면 섬부터 산까지 채워지고 그 다음 다시 또 섬부터 채워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들 입력에서 원래 목록으로 들어가져 있던 1월화수목금토의 데이터로 자동 채우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여러분들도 저도 이런 여행지에 자유롭게 여행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자동 채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자동 채우기 기능은 사용자 지정 목록을 편집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양한 데이터들을 사용을 할 때 뒤쪽에 수식이나 함수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자동 데이터 채우는 연속 데이터의 자동 채우기 기능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의 이동 및 복사입니다. 이동 및 복사. 아주 단순하죠. 다른 그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것처럼 컨트롤 X, 컨트롤 V를 해주면 이동이 되겠고요. 잘라내서 붙여놓는 거. 그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면 복사해서 붙여놓는 형태가 되어지겠죠. 다만 이제 엑셀에서는 이 작업을 할 때 직접 단축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블럭을 설정해서 이동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블럭을 선택해서 사용을 해줄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엑셀 화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가 기존에 있다라고 했을 때 잘라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싶으면 컨트롤 X, 컨트롤 V로 설정을 해주면 당연히 데이터가 이동이 되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주면 데이터가 복사되는 상태가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블럭을 설정을 하고 블럭 설정된 부분에 테두리 부분으로 마우스를 가지고 가면 기본적인 이런 아이콘인 두꺼운 십자가 모양이 아니고 얇은 채우기 핸들 모양도 아닌 사방으로 화살표가 있는 이동을 의미하는 그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생성됐을 때 경계 부분이 될 텐데요. 이때 이제 데이터 블럭을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동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무심결에 복사가 되어 있는데 그걸 예상하지 못하거나 실수로 조작의 실수로 이렇게 데이터가 이동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다른 영역들이 빈 영역이라고 하면 그게 문제가 없는데요. 데이터 양이 많은 데이터에서 어떤 작업들을 하다가 작업 하나 하고 계속 저장하지는 않죠. 이런 경우에 실수로 데이터가 막 넘어갔는데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되돌리기나 끌어서 놓기 취소 같은 컨트롤 Z죠. 단축키 컨트롤 Z를 이용해서 되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실수로 한번 했는데 또 다시 하고 하면서 너무 많이 되거나 또 데이터 범위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디까지인지 잘 알지를 못해서 다시 설정을 해서 이동하게 되면 또 데이터들이 엉키는 전혀 이상한 데이터 환경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복사해서 붙여넣을 때 엑셀에서 조금 더 유용한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컨트롤 C는 복사하는 것은 Alt고요. 특정 복사해서 붙여넣을 곳으로 이동을 했을 때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메뉴를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복사 메뉴에 붙여넣기 메뉴죠. 붙여넣기 메뉴에 이제 선택하여 붙여넣기 옵션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옵션을 선택해서 설정할 수도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도 같은 메뉴들이 뜹니다. 이때 이제 이것은 전체 데이터를 붙여넣을지, 테두리 없이 넣을지, 또 값만 넣을지, 값과 숫자 소식을 넣을지 등과 같은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인지가 되지 않으면 제일 하단에 있는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통해서 팝업되는 대화 상자를 보고 차근차근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앞서 봤던 내용들이죠. 값 또는 수식, 서식 등과 같은 내용들을 복사해 붙여넣을 수가 있습니다. 서식은 텍스트나 이런 데이터 내용은 빼고 서식만 바꿔넣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서식뿐만 아니고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자, 이렇게 이제 이동 및 복사에 관련된 부분 살펴봤고요.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관련된 부분들, 메뉴에 관련된 부분 살펴봤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단축 메뉴, 파일 메뉴에 있는 붙여넣기에 관련된 그런 메뉴인데 결과적으로 선택하여 붙여넣기 선택에서 대화 상자를 띄워서 보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런 대화 상자들이죠. 서식까지 한번 붙여놓은 상태고요. 이때 지금 하단에 보면 행열 바꿈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우리가 작성하다 보면 행과 열을 바꾸어서 작업된 다른 파일들과 데이터를 같이 합해하거나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때 행열을 체크를 해주면, 행렬 바꿈을 체크해주면 행과 열이 바뀌어서 붙여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모든 데이터를 넣어주면서 행과 열을 바꾸어서 데이터를 변경해 본 상태입니다.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성명, 국어, 영어, 수학 합계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설정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행렬을 바꾸었더니 왼쪽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있던 데이터들이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데이터가 바뀌었고요.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있던 이런 데이터들이 우측으로 넘어가면서 데이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행과 열을 바꾸어서 데이터를 복사 혹은 붙여넣을 수 있게끔 구성해주는 그런 메뉴입니다. 자, 이 내용을 실습해 볼 테고요. 자, 뭐 내용은 유사합니다.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고 싶은 곳으로 넣을 건데 이때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옵션 대화 상자를 열어서 어떤 형식인지 선택을 해주고 행렬을 바꿀 경우 행렬 바꿈을 선택을 해주면 행렬 바꿈이 이루어지면서 붙여넣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목까지 복사가 되어서 이렇게 복사가 된 상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을 때 선택하여 붙여넣기 옵션 중에 이런 더하기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더하기. 이것은 지금 이 데이터가 예를 들어 중간고사 점수이고 유사한 내용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이 내용은 좀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다른 데이터, 구별을 위해서 똑같은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라는 데이터를 똑같이 넣어서 처리를 해볼 테고요. 이 내용을 복사해서 이곳에 합쳐서 붙여넣기를 할 텐데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면서 더하기 체크를 해서 설정을 해주게 되면 원래 있던 데이터보다 22씩 증가한 형태로 지금 데이터들이 추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추가가 되어졌죠, 각각. 자, 이렇게 수식 기능을 이용해서도 데이터 선택하여 붙여넣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오늘 수업한 내용들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런 자동 채우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동 채우기 기능을 할 때 마우스 왼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다 활용할 수 있고 숫자, 문자, 일반적인 데이터는 복사되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순서의 개념, 증가 감소의 개념이 있는 내용들은 증가가 되어지고요.
그 이외에 원래 우리가 목록에 추가되었거나 기본적으로 목록에 들어가져 있던 사용자 지정 목록에 있는 데이터들은 그 목록 순서대로 증가, 감소한다. 증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제가 위쪽으로는 사용을 안 해봤는데 아래쪽으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위쪽으로 올릴 때도 이렇게 데이터 값이 잘 반영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쪽 버튼으로 올리면 전체 데이터가 차례대로 채워지게 되겠고요. 오른쪽 버튼을 이용하거나 또는 왼쪽 버튼을 이용했을 때 평일 단위 채우기로 설정을 해주면 앞서 우리가 아래로 채우기를 했던 것과 같은 개념으로 자동 채우기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 순서나 범위를 설정했을 때나 또 이런 순서의 개념이 있는 것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없다라고 가정을 해도 위쪽으로 자동 채우기를 하면 자동으로 내려가면서 또 이런 순서의 개념이 있는 증가 감소의 개념이 있는 데이터들도 위쪽으로 데이터를 올리면 자동으로 그 값만큼으로 반영되어서 위쪽으로 올릴 때도 자동 채우기가 되어진다. 그래서 자동 채우기가 굉장히 데이터를 채울 때 많이 활용되는 개념이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간단하게 내용을 좀 실습하는 형태로 해보겠습니다. 고기 매출 워크시트에 있는 셀 범위에 데이터를 복사해서 값만 셀 범위에 붙여넣으라는 얘기네요. 이 데이터를 복사해서 값만, 자, 상단에 있는 내용을 아래쪽에 복사해서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를 먼저 보면 위쪽에 이런 그 기울임체의 회색 글씨 톤인데 아래쪽에는 사실 빨간색 글씨 톤이 미리 서식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붙여 넣었어도 값만 넣게 되면 서식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있던 서식과 같은 서식이 어우러지면서 만들어진다는 얘기고요. 자, 이것을 한번 두 가지 방법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복사해서 붙여 넣을 때 선택하여 붙여넣기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붙여넣는 것처럼 모두 붙여넣기를 해버리면 똑같은 데이터가 들어가지죠. 서식까지 같이 반영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면서 값만 설정을 해주게 되면 사실은 여기에 이제 값만이 되겠고요. 함수 수식 같은 게 있는 경우는 수식이 되겠고요. 자, 아직 익숙치 않아서 애매하다 싶으면 선택하여 붙여넣기 대화 상자에서 값인지 정확하게 선택을 하고 다른 연산은 없는 상태 그대로 데이터만 붙여 넣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들이지만 원래 하단에는 기존의 서식과 어우러지도록 붙여 넣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번에는 총평균 워크시트에 있는 C2셀의 서식으로만 데이터 계열을 끝까지 자동 채우게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먼저 왼쪽 버튼을 이용해서 자동 채우기를 하게 되면 나타나지는 옵션을 이용해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할지 선택을 해줘야 하겠고요. 서식만 채울지 선택을 해줘야겠죠. 지금은 서식으로만 채우라는 것이니까 서식만 채우기를 해줘야 데이터는 없이 서식이 채워지겠고요. 같은 방법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했을 때도 서식만 채우기를 하든지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서식 또는 값 또는 수식이 있는 경우는 수식만 등등등 다양한 옵션으로 자동 채우기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자동 채우기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고 사용 빈도도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 방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겠고요. 자, 학습이 종료된 뒤에는 LMS의
나타나 있는 해당 회차의 퀴즈에 꼭 응시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응시 가능 횟수는 딱 한 번이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내용들을 충분히 실습해 보시고 학습해 보신 뒤에 퀴즈에 응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0분으로 기회는 딱 한 번인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데이터 편집에 관련된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